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노년기 건강 특집의 날 마지막 방송입니다. 마지막 방송에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저희가 어떻게 늙어갈까, 그리고 노년기에 정신 건강은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윤현철 교수님 모시고 노인 정신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현철입니다. 네. 순천향대 부천병원 윤현철 교수님이시고요. 한 1년 전에 비욘디에 출연을 해주셨는데 그때랑 사뭇 다르세요, 느낌이. 아, 네. 달라진 게 일단은 머리를 좀 짧게 깎게 됐는데 네. 그냥 약간 우연이고요. 그것도 있고 제가 다이어트를 좀 하면서 몸무게가 10kg가 넘게 빠져가지고 14kg가 빠지셨다고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작년과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제가 교수님 처음 출연하셨을 때 그 송출 업무를 도와드렸는데 네. 그때 막 게임 얘기하시면서 막 엄청 신나하셨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너무 이렇게 살이 빠져셔가지고 네, 오신 네.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윤희님 대단하시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안전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빅토리아 리인님도 윤현철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고요. 네. 몸무게 빼는 비결이 어떤 거였어요? 아, 교수님? 몸무게 빼는 비결은 사실 되게 바쁘시잖아요. 아, 네, 그냥 적게 먹고 운동 좀 더 하고. 네, 너무 그런 원론적이네요. 거였는데요. 예, 네. 탄수화물 좀 적게 먹었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네. 역시 공부 잘하시는 의사 선생님처럼 글쎄요.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도 건강하시다고 하니까 그건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아, 네, 네. 네. 약간 원래 좀 계기가 약간 혈압이 좀 높게 나와서 한번 빼보자 해서 한번 뺐는데 생각보다 빠져가지고 좀 이렇게 부스터가 돼서 성공한 거네요. 빠르게 된 겁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분발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근데 그 1년 전에 비욘디 채널에서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자기소개를 하실 때 굉장한 그 이력을 나열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게임을 좀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 사람 심상치 않다라는 그런 이력이었어요. 저 잘 모르는데 뭐 공대장도 하셨고 뭐 연합전 담당하시고 근데 이게 무슨 한 100명 정도 부대를 이끌고서 게임을 하신 거라고 그쵸. 하더라고요. 좀 그렇게 했죠. 예, 예전 얘기입니다. 네. 지금은 게임 안 하시고요. 아, 네. 그게 이제 그게 많이 힘도 들고요. 많은 노력이 또 필요하고 많이 머리를 빠져야 써야 되는데 되니까. 네. 그게 사실 뭐 한때는 했지만 이게 그 전문의 과정을 겪고 그다음에 또 뭐 결혼도 하고 이제 아이도 있고 크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고요. 시간이 없군요. 네, 네. 그럼 뭐 핸드폰 게임 좀 하다가 안 하게 된 지도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대신 뭐 종종 뭐 유튜브 같은 거 볼 때 이제 뭐 게임 네. 같은 거 좀 보기도 하고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빛나는 예, 약간 과거 얘기죠. 시절이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중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 치고는 사실 주전공이 노인정신의학이세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노인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주로 진료를 보시는 것도 뭐 치매라든지 네. 뭐 노년기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것들 논문도 그쪽으로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평균 환자 연령이 60대는 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그 아이디 무병장수님처럼 나이가 먹어서도 좀 어떻게 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무병장수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네. 저희 선생님 나이가 들수록 사실 뭐 몸이 아픈 거는 그냥 익숙하게 생각을 네. 하는데 정신, 마음이 아픈 거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인지를 잘 못하잖아요. 해서는 좀 뭐 치매 그럴 수 정도? 있습니다. 네네. 치매 정도 무섭다 생각하지 뭐 노년기의 우울증이라던가 혹은 뭐 불안장애, 네. 뭐 선망 뭐 이런 것들에 네. 대해서는 사실상 크게 걱정을 하고 살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일단은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기억을 잃어가는 병이라고도 하죠. 치매. 네. 네. 치매가 지금 유병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치매가 지금 2020년 것까지가 이제 정확하게 나왔는데 네. 91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91만 명이요? 네, 많습니다. 91만 명이고 지금 이제 95만 명, 6만 명을 달려간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곧 100만 치매를 보고 있고 뭐 추세로는 이제 2050년에는 300만 명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2000
50년에는 300만 명의 됐다. 치매가 우리나라에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게 네. 굉장히 많죠. 1인당 치매 비용을 보통 2천만 원 잡거든요. 저희 그 나라에서 추계를 잡는 정확한 기준은 제가 모르겠는데 네. 통계적으로 봤을 때 2,100만 원, 뭐 2,070만 원 정도 받는데 그거 이제 수십조 원이 되죠. 곱하기를 하면. 그래서 굉장히 큰 질환이 될 수 있고 그 방금 전에 이제 정신건강에 신경 좀 덜 쓴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그 조사를 해보면 노년기 어르신들이 그 걱정하는 질환 중에 1위가 치매예요. 아, 맞아요. 암하고 치매 고를래? 그러면 네. 치매를 암을 걸러요. 아, 나는 암을 걸리겠다. 암하고 치매를 고르면. 이렇게 하신 분도 많습니다. 네, 맞아요. 일단은 치매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기억이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또 주요하게 봐야 될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치매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있죠. 치매는요. 그래서 기억력뿐만 아니라 인지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지기능이 이제 실행기능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진압력, 그러니까 시간, 장소, 사람 구별하는 능력이라든지 또는 뭐 각종 이제 정신행동 증상이라고 해서 각종 뭐 환청, 환각도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온갖 게 다 나타날 수 있죠. 예, 기억력을 기반으로 해서 온갖 게 다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댓글에서 몇 살부터 노년이냐고 일단 질문이 좀 많이 올라오네요. 몇 살부터 노년으로 이게 봐야 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60세 내지 65세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근데 너무 젊어요, 요즘에. 예, 그쵸. 이제 65세를 어르신이라 그러면 혼나죠. 어르신이라고 할 수도 없고, 네. 이게 하는 건데, 뭐, 사회적인 부분하고 신체적인 부분 다르긴 하니까요. 신체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65세부터는 노년을 봐야 되지 않나. 다만 요새는 뭐 슈퍼 엘더리라든지 네. 또는 뭐 이런 개념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뭐, 올디스 투 올드. 그러니까 올드 중도 나눠야 된다, 이제. 옛날에는 65세로 딱 잘랐는데, 네. 이제 65세 이상 다 똑같다고 보면 안 된다. 사실 생각해보면은 지금 90세 분들의 자녀가 70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20살로 결혼하셨으니까 90세 그렇죠. 분의 자녀는 네. 70세기 때문에 이거 똑같이 볼 수 없는 거예요. 부모 자녀 세대를 한 세대를 묶을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도 나눠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기준은 계속 바뀐다라고 보고요. 너무 내가 노년인 거에 대해서 인식을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너무 내가 노인이니까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챙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챙긴다? 그냥 몸을 건강을 챙긴다. 네, 건강을 챙기기 시작하는 나이는 이제 만 65세로 본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건강은 저도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65세 정도를 기본으로 보면 되겠다. 아, 노년은 네. 65세 이상.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치매 다시 돌아오면은 네. 치매를 저희가 일단 대할 때 좀 가장 교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점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치매를 대할 때 이제 좀 저는 정확한 우리가 조기 진단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치매를 빨리 진단하면 좋고 뭐 하면 좋은데 저는 조금 생각해 본 게 이제 정확한 진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정확한 진단. 정확한 진단이요? 네. 네. 치매를 가 흔하니까 그냥 되게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무슨 뭐 갑자기 헛소리를 한다. 네. 뭐 엉뚱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치매다. 그냥 이렇게 치매. 그냥 생각을 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아, 치매 치매다. 오셨나 보다. 그냥 예, 이렇게요? 그냥 치매다. 뭐가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치매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우리가 진료를 해보면 다른 질환일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선망 같은 거일 네. 수도 있고 또 뭔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그게 선망이거든요. 몸이 안 좋거나 약을 잘못 먹어서 또 그렇게 된 경우도 있는데 네. 그거를 그냥 다 통으로 치매다 그러고 정확한 평가를 좀 안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는 좀 정확한 평가를 봐야 되지 않나. 네. 그럼 어떤 경우도 있냐면 그래서 이제 근처에 가까운 병원들 특히 이제 시골 같은 경우는 병원 몇 군데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치매니까 약을 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진단도 제대로 하지 예, 않고요? 진단도 평가도 안 하고 치매니까 약을 달라 그러고 네. 안 주면 다른 데 가고 예,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미리부터 진단과 평가를 정확하게 안 한 상태에서 미리부터 이미 이제 치매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네.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되고 향후에 어떻게 되고 뭐 우리 뭐 갖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맡았던 일들도 있을 거고 집안에서 역할도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런 거나 공부를 그런 거 고민을 하는 거예요.
확인도 앞으로 안 어떻게 하고. 해야 될까? 예. 네. 확인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 손주는 누가 봐야 될까? 그렇죠. 뭐 그런 부터 거부터. 시작해서요. 예. 네. 근데 저는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다리가 우리가 부러졌는데 네. 다리를 붙일 생각을 안 하고 네. 다리가 얼마큼 부러졌는지 보지도 않고 이거를 이제 뭐 석고를 하든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도 안 해보고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못 걷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면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일단은 다리가 부러졌으면 가서 확인부터 해야 되는 것처럼 네. 어르신들이 이제 경련이 떨어지고 딴소리를 하거나 엉뚱한 얘기를 하면은 그거 일단 확인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뭘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다음에 구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면 일단은 그 치매랑 좀 헷갈리기 쉬운 증상들을 조금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준비된 질문 순서는 아닌데 이야기가 그럼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선망 같은 경우 네.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최근에도 그런 환자분들 제가 몇 분 봤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멀쩡하게 우리 어머니가 잘 지내고 계시는 90세 어르신인데 잘 지내고 있어서 뭐 특별히 뭐 그런 거 없고 뭐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한 달 전부터 갑자기 헛것을 보더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치매가 아닐 가능성이 더 굉장히 높거든요. 치매는 이제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아니면 뇌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치매가 아니라 이제 선망 같은 거일 가능성, 뭐 진통제 같은 걸 많이 먹었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르신들은 독감 같은 것만 심하게 걸려도 이제 그렇게 올 수 있는데 그런 걸 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었죠. 이제 그런 거 감별을 해야죠. 선망이라면 일단 몸의 면역력이 좀 약해졌을 때 좀 나타날 수 있는 뭐 정신적인 증상 같은 건가요? 선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이제 보통 환자분들께 설명드리는 거는 몸이 약해지니까 이제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네. 예, 조금 더 일시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젊었을 때는 몸이 좀 약해져도 뇌 기능 자체가 좀 더 잘 이제 보존이 되고 하는데 우리가 뭐 열나면서 헛소리를 한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뇌 기능이 일시적으로 이제 저하가 되면서 막 이제 뭐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고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그런 치료를 받고 그러면 선망이면 어떻게 되느냐? 치매가 왔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게 아니고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원인을 그래서 피 검사를 만약 했는데 어디가 뭐 잘못됐다든지 네. 네. 먹는 약을 봤더니 뭐 어르신들 그런 경우 많아요. 중독돼서 이것저것 많이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 중독된 약을 정리해 준다든지 그런 걸 좀 해봐야 된다. 예. 근데 사실 선망 얘기를 들으면은 선망 오면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이런 썰도 사실은 들어봤거든요. 네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선망이 많이 오는 건 맞는데 네. 선망은 생각보다 많이 오거든요. 예. 몸이 약해지면은 충분히 나타날 네. 수 있는 거다. 제가 저희 병원에서 선망이 협진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수술을 하거나 몸이 아프신 분들이 선망이 오면은 연락이 오는데 일주일에 거의 한 40~50명은 되거든요. 일주일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전 병원에서도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고 그냥 수술하고 회복되고 며칠 안에 그러고 그냥 퇴원하시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론 선망이 뇌가 약했다는 증거는 맞지만 네. 선망이 왔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가 나쁘다 그렇게까지 뭐 장기적으로 나쁘다까지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때 천천히 보면 된다. 네.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선망이 오면은 그게 이제 뇌가 약해졌으니까 치매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을 것 같아요. 치매로 예전에는 그걸 좀 따로 봤었어요. 네. 근데 요새는 완전히 따로 보진 않고 치매에 좀 더 취약하다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를 그렇게까지 뭐 포기하는 식으로 갈 건 아니다. 예, 이게 같이 보면 된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아는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또 아까 또 그 나눠봐야 될 증상 중에 하나가 악성 건망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망증. 네네. 네, 그래서 치매랑 건망증을 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을까요? 우리가 양성 건망증이라고 해서 네. 이제 일반적으로 그 질문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 나이가 들면 기억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나이가 들어서 그냥 떨어지는 거는 양성 건망증, 그냥 건망증이죠, 그거. 네. 그거랑 그럼 치매는 조금 다르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기억력 저하랑 주의해야 할 기억력 저하랑 네. 그냥 기억력 저하. 그냥 나이가 드니까 오는 기억력 그 차이를 저하.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 횟수를 좀 봐야 돼요. 횟수. 횟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물건 놓고 잊어버린 적이 있느냐, 없어진 적이 있느냐, 못 찾은 적이 있냐. 있죠. 저도 있어요. 네. 그거 없는 사람은 저희도 다 있죠. 다 있죠. 네. 그리고
냉장고 앞에서 멍 때린 적이 있느냐? 네. 그 냉장고에 이제 뭐를 가지러 갔는데 냉장고에 막상 보니까 생각이 안 나. 아, 뭐 가지러 왔지? 뭐가 라고 였지? 헷갈리던가. 생각이 안 나는 네. 거. 화장실에 뭐 불을 켜놓고 나온다든지 물을 안 내린다든지 이런 것들, 뭐 약속을 잊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횟수가 중요한데 횟수가 뭐 어쩌다 한 번이다, 뭐 한 달에 한 번이다 이러면은 사실 뭐 그렇게까지 가능성은 좀 이렇게 높지는 않는데 네. 뭐 이틀에 한 번씩 그런다, 어. 뭐 매일같이 그런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넘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 이러면 이제 검사를 좀 해봐야 된다.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까맣게 있는 거라고 그러죠. 아예 기억이 안 나는 예, 거. 까맣게 네.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내일 어머님이랑 뭐 예를 들어 병원 가기로 했어. 네. 병원 가기로 했습니다. 병원 가기로 했는데 잊어버릴 수 있죠. 그렇죠. 그건 잊어버릴 수 네. 있습니다. 잊어버렸는데 제가 어머님 우리 저기 병원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아 맞다. 내가 잊었네. 그거 내 팀이 왔나 보다. 왜 잊어버렸지?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아, 여기까지는 괜찮다. 여기까지 그것도 자주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다. 자주 있으면 안 되지만. 자주 있으면 안 되는데 네. 어쩌다 한 번 이런 거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언제 병원을 왜 가? 언제 내가 그런 약속을 했어? 무슨 소리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까맣게 잊어버린 예. 거네요. 그 약속 자체를 완전히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예. 보고도 회상이 안 되는 거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좀 보고요. 요건 조금 다른데 그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 이제 치매 관련해서 인식조사 같은 걸 한 거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가 옛날 걸 기억을 잘하면 치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근데 원래 노인들은 옛날 것부터 없어집니다. 옛날 건 살아있고 최신 것부터 없어집니다. 네. 기억이 등록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안에 보관된 건 잘 나오는데 새로운 기억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니 10년 전 일 잘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직 뭐 내가 어허. 멀쩡한데. 네. 근데 아침에 밥 먹은 게 기억이 안 나요. 음, 그런 거는 이제 방심하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까맣게 기억이 안 날 때 좀 주의해서 봐야 되고 네. 그리고 횟수가 좀 잦으면 그거는 좀 의심을 좀 해봐야 의심해야 된다. 한다. 그리고 옛날 거 기억한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다. 옛날 네. 걸 기억한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다라고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또 댓글 많이 남겨주셨는데 살짝만 좀 볼까요? 일단은 관련된 것들은 위에 거부터 네. 압록강 700리 순정님부터 예, 예. 볼까요? 네, 압록강 1000백리 순정님. 예. 네. 노인들이 운동하면 치매 입안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운동이 좋을까요? 안정할고? 그럼 각자 다릅니다. 각자 다른가요? 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잘해야 됩니다. 이게 젊으신 분들과 다르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 관절 문제도 있고요. 네. 환경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다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운동을 잘하면 되는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네. 많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죠. 예. 수영 같은 것도 좋고요. 걷기나 수영 같은 거 제일 많이 하시죠, 어른들. 맞아요. 아쿠아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뭐 좋습니다. 무릎 같은 것도 괜찮고. 예. 수영장 가면 정말 이제 많이 계시잖아요. 네. 수영 제일 잘하세요. 맞습니다. 정말로. 네. 그다음에 윤희님이 노인학을 공부하셨나 봐요. 근데 공부하실 때 몸이 불편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몸을 씻는 게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배웠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진짜 뭐랄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네. 나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네, 자존감이라고 자존심,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로 또 병원에 내원해가지고 또 힘들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저런 거가 그 젊은 사람들이 잘 생각 못하는 정도로 물론 저도 젊긴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 사례를 좀 들면은요. 네. 어떤 일이 좀 있었냐면 그 환자분 보호자분이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게 뭐냐? 화장실 앞에 계속 있대요. 화장실 앞에 계속 네. 서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얼마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너무 자주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그건 너무 이상한 행동이잖아요. 네. 초기 치매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아닌데. 그래서 그걸 봤더니 알고 보니까 소변 실수를 한번 하신 거예요. 소변 실수를 한번 하고 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공포스럽고 내가 지금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네, 맞아요. 소변 실수 안 하는 거에 온 정신을 집중해야겠다. 그러니까 화장실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니까 샤워 의자를 사더라도 좋아하시는 거, 전 저런 거 너무 찬성하는 게 아이템들이 꽤 있어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아이템들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가라가라 화가야침이 화과천님, 네. 노년기에 고집이 세지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덕불장군 소리 들을까봐 무섭네요. 요 얘기가 이제 우리나라가 요 질문 사실 매번 들어와요. 어디 가서 강의 센터 가서 매번 들어오는데요. 유독 또 이제 한국에서 그런 인식이 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진다.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그 사회적 기대가 사실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뭐 게임 같은 거 좋아하니까 네. 게임에도 항상 보면은 네. 노인 게임 캐릭터가 나오면은요. 예. 그러니까 유교문화권이잖아요. 뭔가 세상에 통달해 있어요. 맞아요. 노인 수염도 있고. 수염도 있고 네. 막 뭔가 되게 세상 이치를 잘할 것 같고 네. 네. 허용적이고 관계 화내는 것도 없고 다 이렇게 해요. 이미 약간 다 통달하고. 네,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노인이 되면 뇌 기능 자체가 떨어지고 이게 조절하는 게 떨어지기 때문에 나쁜 성격이 더 강화가 돼요. 더 나빠집니다. 평소에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뭐 가족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와가지고 아니 어르신이 돼가지고 옛날부터 고집센 건 알았지만 괜찮아져야지 어떻게 나이가 들고 더 심해집니다. 예,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서 인정을 하고 내가 조절하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알고 노력하면은 당연히 어느 정도 극복하실 수 있겠죠. 네. 예, 아는 것부터가 대단한 겁니다. 사실 저기 가라가라님처럼 내가 만약에 본인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덕불장군 소리가 들을까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정말 훌륭하신 일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뇌가 좀 약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약해져서 어쩔 수 없다. 그렇죠. 앞내가 어쩔 수 없고 그거를 인정하는 데가 노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명상하기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뭐 좋다는 건 다 좋다는 건 운동도 다. 하고 명상도 네. 하고 화 한번 참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입니다. 네, 뭐 노래도 불러보고 네, 따로. 네. 사람도 많이 만나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빅토리아 님이 치매는 본인보다 가족이 더 힘든데 혹시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 음식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단골 질문인 것 같아요. 단골 질문인데 이게 되게 답변에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면 골고루 잘 먹고 운동하라 이런 그렇죠. 건가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하고요. 네. 근데 규칙적인 생활하고 운동 많이 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네. 뭐 얘기 많이 하고 가족들이랑 친하게 잘 지내고 뭐 기분 좋은 생각 많이 하고 즐거운 거 하고 골고루 잘 먹고 근데 너무 일단 좋은 쉬운데, 소리. 예.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도 사실 예. 하면 다 좋은 얘기들이긴 다 좋은 하네요. 얘기인데 네. 정말 어려워요. 이거 하나도 어렵습니다. 사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라는 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출근을 안 하잖아요. 네. 누가 시키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적당한 시간에 알아서 깨는 것도 힘들고 누워있게 되고 계속 운동 안 하게 되고 한 번 안 나가면 또 우리나라가요. 제가 외래에 하루 있으면은 좀 과장 못하면 정말 10번 이상 하거든요. 이 똑같은 얘기를요. 왜냐면 운동하시라 그러면은 추워서 못해. 그러면은 내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날씨에서 추운 날 빼고 더운 날 빼고 예? 먼지 많은 날이랑 비 오는 날하고 눈 오는 날 빼면 1년 중에 며칠이 없어요. 지금 나가야죠. 네, 그럼 딱 지금밖에 없네요. 그럼 없어요. 네. 그러네요. 네. 반성 저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일단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네. 얘기해 주셨는데 솔직히 교수님은 저도 네. 잘 못해요. 규칙적인 생활 자동으로 되고 있고요. 네. 예, 규칙적인 자동으로 되고 있고 뭐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뭐 아무튼 뭐 그거는 제 얘기는 저희 넘어가야 될 것 모두 같습니다. 이제 운동 열심히 예. 하는 걸로 다짐을 하고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윤희님이 현사님 노인분들은 앞으로 희망과 소원이 이제 적을 수 있죠. 그럼 몸과 마음이 조금 더 쇠약해질까요? 라고 어떤 마음가짐이 도움될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희망과 소원이 없지 않아요. 이게 예. 맞아요. 저게 없지 않습니다. 희망과 소원이 없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요. 네. 우리가 자살의 리스크 팩터를 위험 요인 중에 자살을 예측할 수 우리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우울증의 증상 중에서 자살과 가장 연관이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무희망이거든요. 무희망이요? 예.
호플리스니스죠. 희망이 없는 거,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게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희망과 소원이 있어요. 예, 희망과 소원을 갖고 살아야죠. 예, 갖고 살아야 되고, 네, 희망과 소원이 없으면 뭔가 마음이 훨씬 더 쇠약해집니다. 예, 희망과 소원을 갖고 살아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이 도움이 되느냐? 내가 노인이 된다 그러면 너무 내가 늙었다는 거에 너무 너무 의식을 하지 마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걸 못한다. 너무 의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다른 유튜버 같은 데서 악비 장군, 송나라 장군 그 얘기 들었거든요. 악비 장군요? 예, 있어요. 송나라에. 또 게임 이야기는? 게임은 아닙니다. 아. 이제 역사니까요, 역사죠. 아, 송나라 역사요? 송나라 네. 역사인데 그분이 쓴 시에 소년이 머리가 휘어졌으니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기회가 많이 남지 않았다. 라고 쓴 시가 있는데 네. 30대 썼어요. 30대예요? 그때는 그럴 수 있죠. 아,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65살부터 90세를 넘게 산다고 치면 25년이 남았거든요. 네. 그건 20살 때 45세를 꿈꾸는 거고 45세가 70세를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은 65세도 90세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희망은 꼭 있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무희망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또 저희가 그 치매 증상하고 헷갈릴 수 있는 그 노년기에 많이 오는 우울증 있잖아요. 예. 그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 노년기 우울증이라고 사실 저는 이 채널에서 일하기 전에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우울증이 걸릴 거라고는 생각을 사실 못했어요. 네. 약간 우울증은 뭔가 뭐랄까 약간 아무튼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네네. 근데 혹시 그 노년기 우울증과 청년기 우울증이 좀 크게 다르다거나 혹은 뭐 그런 점들이 있나요? 일단은 우울증 자체는 비슷한데 네. 그 우울감 자체 있죠. 우울증까지 아니면 우울감은 노인에서 엄청나게 많다고 이게 돼요. 우울감이요? 그러니까 나는 우울하다 느끼는 분은 굉장히 좀 많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신체 증상이 좀 많습니다. 신체 증상이요? 네, 신체 증상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두통. 속이 좀 안 좋고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안 좋고 막 등이 화끈화끈 거리고 손발이 뜨겁고 네. 어디가 떨리는 것 같고 막 뭐 그런데 검사하면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검사를 엄청 많이 하십니다. 뭐 이 병원 가서 검사하고 저 병원 가서 하고 계속 네. 아프다 그러니까 그럼 점점 더 큰 병원을 가는 거예요. 네. 서울에는 어디도 가고 뭐 어디도 그러네. 가고 원인을 다 찾을 수가 뭐, 없으니까요. 네. 원인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결국에 그러다가 이제 정신건강의학과까지 오는 경우가 많은데 네. 예, 그런 신체 증상이 좀 많다. 그럼 그분들은 이제 내가 우울하다고 못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네. 이런 거예요. 나는 뭐 기운도 없고 밥도 못 먹겠고 잠도 못 자도 머리도 아프고 속도 안 좋고 하지만 나는 우울한 건 잘 모르겠네. 우울감은 없으니까. 예, 우울한 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몸으로 오는 경우 그런 경우 많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살 얘기를 하면은요. 자주 나오는 게 이제 청년 얘기 많거든요. 청년. 네, 청년 자살. 예, 네. 청년 자살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자살 통계를 보면요, 압도적이게 노인이거든요. 원래 노인 우울증이 자살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가 평균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남자가 35고 여자가 15인가 그럴 겁니다. 10만 명당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세계 1위인데, 80세 이상이 60이 넘어요. 사실은 노인 자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네. 이게 잡히는 자살만 그거고 잡히지 않는 자살 같은 것도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수동적 자살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굳이 안 피하는 거죠. 뭐 약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는다든가. 네. 약 같은 것도 뭔데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내가 막 적극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없으니까 네. 막 열심히 피해야 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까지 해서 굉장히 그 정도 보시면은 좀 차이가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노년기 우울증은 원인으로 어떤 것들을 꼽으시나요? 노년기 우울증은요, 기본적으로 절반 그 이상일 수도 있는데요, 그냥 옵니다. 그냥. 네. 예, 뇌가 노화가 되기 때문에 우울증 자체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 수밖에 없다. 예, 뇌 자체의 문제로도 많이 오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상실이 많죠. 상실이요. 예, 네. 뭐든지 좀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냥 가족이 하나씩 사라지고 친구도 사라지고. 예. 특히 이제 배우자의 사망 이런 건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 노년분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경우도 많고, 빈곤율이 40%대잖아요. 이제 네.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또 크게 봐야 되는 게 몸이 이제 아프죠. 몸이요. 예, 그쵸. 몸이 아픈데 기분이 와.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뭐 걷는 것도 예전 같지 않고. 네. 네. 그러니까 뭐 못 나가고 뭐 걷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뭐 맨날 병원 가고 그러면 이제 기분이 안 좋아지겠죠. 이제 그런 것도 좀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러면 그런 우울증으로 이제 찾아오면은 똑같이 약물 치료를 진행을 하나요? 아, 약물 치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예, 약물 치료가 사실상 거의 제일 중요하다 보고요. 네. 약물 치료와 함께 이제 아까 얘기한 당연한 얘기들. 아, 운동하고, 운동하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생활. 네. 뭐 그런 얘기를 또 해야 네,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그 뭔가 삶에 대한 의지, 약간 행복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좀 하고 싶은 말이 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약물 치료가 중요한데 일단 약을 먹으면은요. 약을 먹고 나서 바로 주변 사람들하고 이제 그런 어르신들끼리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먹으면 안 된대. 뭐 치매 걸린대.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시작을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약물 복용이 되게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데 나올 때마다 항상 제가 어디 나가서 뭐 얘기하면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네. 정신과에 보통 우울증이나 불면증 이런 걸로 가면은 어르신들한테 약을 크게 두 종류로 처방을 해요. 항우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안정제, 뭐 신경 안정제로 많이 불리는데 이제 항불안제죠, 정확하게는. 근데 뭐 신경 안정제로 많이 불리니까 신경 안정제로 하겠습니다. 신경 네. 안정제, 그다음에 뭐 수면제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처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기 신경 안정제와 수면제가 있고 이 항우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항우울제는 당장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게다가 좀 오래 걸립니다. 대신에 요거는 약간 오히려 인지 개선 효과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오래 먹으면. 그래서 치매 환자분들도 우울증이 있었을 땐 좀 같이 쓰기도 하고 뭐 그런 약이고 인지 개선 효과까지 있으니까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게 뭐 장기적인 인지 개선이보다는 좀 네. 내가 우울감 때문에 떨어진 게 있으니까 그럼 올려줄 수 아, 있잖아요. 이제 네, 그런 그러겠네요. 것들. 그리고 활동량이 늘어날 수 있고. 네. 그럼 당연히 아까 얘기한 좋은 것들, 이제 운동하고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네. 잘 먹게 되겠고 그렇죠. 이제 그런 거고. 이쪽은 이제 수면제나 신경 안정제 같은 경우에 이제 장기 효과 기대할 수는 없고 당장 잠 잘 자고 뭐 이런 거거든요. 예. 당장 잠 잘 자고 이런 거고 너무 장기 복용하거나 많이 복용했을 땐 조금 깜박깜박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확실치는 않다. 어쨌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 두 개 딱 처먹고 집에 갔어요. 근데 친구들이 이거 먹으면 안 된대. 치매 걸린대. 네. 그럼 뭘 뺄까? 이걸 뺍니다. 항우울제를 빼겠죠. 예, 항우울제 빼요. 네. 왜냐면 이건 안 먹어도 될 것 같거든요. 안 먹어 보니까 큰 차이가 없어. 네. 그럼 계속 이것만 먹는 거예요. 어, 그럼 약을 오히려 오래 먹고 못 끊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의를 하시고 그냥 약 먹어도 웬만하면 다 괜찮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선진국인데 치매가 먹으면 치매 걸릴 얘기 어떻게 처방이 되겠습니까? 사실 당연히 금기가 되겠죠. 네. 네. 아유, 맞아요, 교수님. 예.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아, 네네. 네. 아, 그런데 진짜 일단 노인 딱 에서는 사실 약을 많이 먹잖아요. 네네. 일단 만성 질환도 있고 하니까 약도 많이 먹고 하는데 거기에 일단 정신과 약까지 추가되면 좀 네. 부담스러우실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도 드실 건 드셔야지 나아질 건 나아진다. 네. 네. 그리고 약 먹고 치매 걱정을 하셨는데 혹시 이 우울증하고 치매하고 좀 헷갈리는 증상들 같은 것도 있나요? 그 우울증하고 치매를 얘기를 할 때 원래는 예전에 그 가성치매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슈도디멘치아라고 해서 가성치매 지금에서 있는데 우울증하고 치매를 딱 분리하는 게 원래 약간 전통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보면 어떤 거냐면 우울증은 치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억력이. 근데 우울증은 어느 날은 기억력이 좀 괜찮고 어느 날은 좀 나쁘고 어느 날은 갑자기 계산을 못했다가 잘했다가 네. 뭐 이런 경우가 좀 있고요. 치매는 좀 서서히 진행이 되겠죠. 근데 우울증은 좀 확 와요. 어느 순간부터 어느 뭐 특정 사건을 계기로 확 오는 경우가 좀 많고, 그 다음에 몰라가 많습니다. 우울증은 귀찮거든요. 몰라야 귀찮아. 몰라. 예. 네. 치매는 막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고, 우울증은 그냥 할 생각이 없는 거. 네. 몰라. 몰라. 안 해. 됐어.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네. 요새는 또 그렇게 딱 나누지는 않고, 좀 이게, 요새는 많이 좀 이렇게 좀
통합적인 개념을 보는 걸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울증이 그러니까 있으면 치매 증상에 뭐 우울증도 있고, 예. 네. 치매 증상에 우울증도 있고 네. 치매 초기 증상이 우울증이라는 사람도 있고 네. 치매가 우울증이 치매 이제 위험 요인은 맞거든요. 네. 몇 배가 빨리 오거든요. 이제 그런 몇 거로 배나 빨리 오나요? 한 두세 배, 서너 배 뭐 연구마다 다릅니다.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요새는 뭐 통합적으로 해서 우울증도 치료하고 치매도 치료하고 이렇게 해보자. 근데 너무 대놓고 이제 우울증이 확실한 경우 좀 지켜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우울증이라고 할 수 없는데 우울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많이 오거든요. 뭐 배우자 사망하고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치매가 온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 멍 때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받아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치매로 진단을 안 하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은 구분을 해봐서 봐야 되는 점들이 네, 있다라는 그렇게 보면 거고요. 또 우울증이 있으면 사실 그 불안감도 좀 있잖아요. 네네. 나이가 들면 이제 좀 걱정도 늘어난다고 하고 좀 괜시리 약간 좀 무섭고 약간 사실 네. 죽음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네. 하니까요. 근데 실제로 이제 노년기의 불안감 같은 것들이 높아지는 건가요? 불안감도 높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뇌 자체도 적응하는 기능이 좀 떨어지고요. 뇌가 일단 적응하는 기능이 좀 떨어진다. 떨어지고 그리고 그 새로운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거 싫어하게 바뀌는 되는데 거를 사실 네. 근데 사회가 그렇게까지 노인 친화적이 될 수는 없거든요.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되게 불편하죠. 그리고 그 불편함은 계속 이제 불안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는 떨어지고 있는데 사회는 계속 바뀌잖아요. 이게 불안감으로 다가오죠. 오늘도 제가 저녁 때 그 병원에서 햄버거를 사갔거든요, 집에. 네. 그래서 햄버거를 사가는데 키오스크가 있는데 어르신이 그냥 와서 가서 얘기를 해요. 햄버거 하나 주세요라고.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럼요. 키오스크가. 그러면은 이제 병원이야 뭐 이제 굉장히 이제 친화적인 환경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직원분이 아주 익숙하게, 아주 익숙하게 네, 이렇게 해서 모시고 가서 딱 눌러드리고 하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되게 그렇겠죠. 맞아요. 그런 원인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좀 경도인지 장애나 치매 같은 것들이 좀 높아지면 불안감이나 혹은 불안 장애가 오는 확률 같은 것도 높아지고 그런가요? 그것도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제 불안이 많은 분이 또 치매도 빨리 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별로 좋은 상식만적으로 생각해도 별로 좋은 물질 안 나올 것 같죠. 불안하면. 네, 맞아요. 이게 마음 편하게 가져야 이제 네. 그 치매가 좀 덜 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당연히 치매는 더 내기능이 떨어지니까 올 수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데 많이 못 봤네요. 좀 이제 다시 살펴볼까요, 기자님? 네. 이것도 사실 저 궁금했어요. 괭이님이 학력이 높거나 학습 능력이 높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냐고 질문 주셨어요. 이게 좀 이제 어마어마한 질문인데요. 사실 저게 간단해 보여도 엄청난 질문인데 네. 일단은요 낮긴 낮습니다. 낮긴 낮아요. 낮긴 낮는데 네. 낮긴 낮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카바를 하는 거죠. 카바요? 왜? 커버. 커버를 하는 거예요. 커버를 하는 겁니다. 커버를. 그러니까 학력이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밀 그 신경심리 검사 정밀한 걸 하면은 다 학력 보정을 다 하게 돼 있거든요. 학력 보정을 다 하게 돼 있고 그렇게 해서 보면은 커버를 해서 이제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확실한 건 아닌데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초고학력이나 고학력은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한 번에. 그게 잘 커버를 치고 있다가 커버를 치다가 네. 이거 너는 손 넘으면은 이게 다 나오는 거죠. 한꺼번에. 그래서 몇 년치 나빠지는 거를 이렇게 나빠지는 거를 위해서 다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다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저게 약간 신경심리 검사가요. 네. 어르신들 기준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우리 어르신들의 학력이 어땠을까? 우리 80 어르신들의 학력이 지금은 뭐 다 대학을 졸업해도 그쵸. 그때는 그렇진 그때는 않았죠. 고졸도 많지 않아. 특히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 더 없었잖아요. 그쵸. 80대 분들. 그러면 그 기준이 이제 저희가 세대가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 세대가 지금 40, 50대가 70, 80 됐을 때 적용될 수 있느냐는 것도 다른 문제예요. 사실. 그렇겠네요. 그리고 그 80대 분들, 70대 분들 중에 또 초고학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큼은 정상이 다 나오는 거죠. 웬만해도. 위의 기준이 그렇게까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 웬만하면 정상처럼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검사도 좀 검사만 가지고 진단을 할 수는 없겠네요, 교수님들. 그렇긴 한데 검사는 봐야 되겠고 하여튼 검사도 여러 가지 보고 여러 가지를 여러 보고. 가지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그렇군요. 벌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학업 능력이 있으면 좀 그게 커버가 된다. 네, 좀 커버, 신기하긴 네, 하네요. 커버. 예, 예. 그래서 약간 요새 막 그런 뭐 치매 책, 인지기능 향상 책 같은 것들도 네, 네. 나오고 뭐 이제 어르신들 뭐 절에 많이 다니시면 뭐 매일 뭐 이렇게 경 읽으시고 네, 네. 하는 것들도 도움이 되긴 하겠네요. 예, 좋습니다. 네. TV는 안 돼요. TV는 안 돼요? TV랑 여기 유튜브라서 근데 네, 유튜브. 영상을 네. 그러니까 흘러오는 영상을 그냥 보고 있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린애들 키울 때 TV 틀어놓고 말 배우냐 못 배우잖아요. TV 틀어놓으면 말 못 배워요. 그냥 배울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흘러 나간단 말이에요. 그냥 자극에 더 세지고 이게 멍 때리고 계속 보기만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혹시 치매 유전자 확인도 할 수 있나요? 치매 유전자는요, 확인을, 확인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할 관련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제일 많은 것 중에 이제 아포이 제노타이핑이라고 해서 그 지단맥을 보면은 이제 치매가 8배, 10배, 15배 많이 걸리는 거, 알츠하이머 이런 거 잡아낼 수는 있거든요. 그런 유전자가 있기는 예, 하다. 있긴 하다.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실험실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도 있는데 저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네. 하면 어떨 건데요? 그건 그러네요. 네. 예, 제가 조심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럼 없군요. 없어요. 네. 저게 했어요. 네. 그럼 했는데 내가 보니까 치매가 10배 많이 높은 유전자 나왔어. 네. 그래서 이제 병원 가는 거예요. 병원 가가지고 아니 선생님 내가 이 유전자 10배 나온 유전자 나왔습니다. 어떡하죠? 어떻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술 담배 조심하시고요. 규칙적인 생활 규칙적인 생활하시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방법이 당연히. 없는 거예요. 예. 네. 방법이 없는 걸 하게 되면 이게 사실 심각한 문제가 치매 오는 거를 내가 기다리는 입장이 돼 보면 이건 살 마음이 수가 아플 없죠.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검사 안 할 거예요. 하실 거예요? 저도 안 하고 싶어요. 난안할 거거든요. 예. 차라리 지금 오늘 좀 늦게 잤네. 그럼 내일 좀 일찍 자야겠다. 그러면서 살아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저거는 조금 더 확인이 되려면 치매의 병을 되돌릴 수 있는 현재는 증상 완화거든요. 약이 병을 뒤집는 약이 나오면 저게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빨리 발견해서 없앨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못 없애니까 이제 좀 저런 문제가 있죠. 예. 그런 약이 얼른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미국에서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나올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질문도 주시긴 했어요. 뭐 키보드로 타자 연습 같은 것들도 사실 좀 어렵을 수 있잖아요. 도움이 근데 될까요? 저게요, 또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는 키보드가 너무 익숙하죠. 나이가 네. 들어서 하면은요, 이거는 그냥 저희가 비서술 기억이라고 해서 그냥 몸에 이거이잖아요. 맞아요. 그냥 무의식이에요. 뭐 의미가 네. 없죠. 예. 근데 그렇죠. 저걸 뭐 처음 컴퓨터를 배운 분이 손을 써보서 한다는 건 당연히 좀 뭐 많이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예. 맞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허니베어님 질문 먼저 받아봐도 좋을 것 같네요. 네. 70대 중반 어머님이 불안하고 식사를 안 하셔가지고 자낙스 0.5mg 한 달 드시고 훨씬 좋아지셨다는데 오랫동안 드셔도 괜찮은가요? 라고. 원칙적으로는요, 자낙스는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식량 안정제와 항불안제 종류인데요. 당연히 너무 오래 먹는 거를 그렇게 추천을 안 합니다. 예. 그리고 불안하고 식사를 하지 않고 속이 미숙한데 그러면은 자낙스를 만 처방을 한 경우에는 네. 단기로 봐야 되는 거고요. 예, 장기적으로 뭐 좀 저렇게만 보면 이제 알 수 없지만 평가를 해봐서 약간 우울기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아까 신체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울이나 불안증 자체가 좀 심하면 차라리 항우울제로 장기간 가면서 항우울제를 장기 처방으로 가고 자낙스는 먹다가 적당한 시기에 이제 줄여가는 쪽으로 가는 거를 보통 추천을 더 하죠. 네. 네. 그 아까 신체화 증상으로 왜 저희가 우울증 생각하면은 뭐 우울감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두통이나 뭐 몸이 가렵거나 네. 뭐 소화가 안 된다거나 뭐 속이 그런 미식거리는 거 엄청 많죠. 네, 예. 이런 증상들로 우울증이 나타난다고 말씀해 네.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도 잘 진단을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 질문은 마지막에 받아봐야겠어요. 효녀 심청희님이 치매 예방법 한 개만 딱 추천해달라고 하시는데 그 이미 운동 열심히 하고 규칙 열심히 해도 그거예요. 규칙적인 예, 생활하시고 골고루 잘 먹고요. 네. 골고루 잘 먹고도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야채나 생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 고기 같은 것도 이제 면역력에도 중요하고 한데 어르신들은 이제 그 밥에다 김 싸 먹고 김치 먹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맞아요. 되게 많아요. 밥에 물 말아 예, 먹고. 물 말아 먹고. 저도 이제 이렇게. 할머니 전화하면 밥에 물 예. 말아 드셨다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게 엄청 많기 때문에 이게 뭐 좀 그런 문제들이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좀 귀찮아도 좀 나를 잘 챙기는 네. 노력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연쇄 사준마님이 젊었을 때 이제 자존감이 낮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혹시 노년기가 되어서도 자존감이 더 낮아질까요?라고 걱정을 좀 하시고 계시대요. 아, 근데 저게 저게 그 자존감이 낮다는 게요. 그게 정말 내가 막 자존감이 엄청 낮아지는 상황인 건지도 다르고. 예. 나를 뭔가 이렇게 예. 평가하고 괴롭히고 지금 이런 상황일 정말 수도 지금 안 있고요. 좋은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네, 뭐 맞아요.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호소가 많은 성격도 있거든요. 나 이제 힘들어. 나 힘들다고 이러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뭐 그런 성격인 경우도 좀 다르겠고요. 네. 예, 성격은 강화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이제 그런 성격인 경우도 다르고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경우도 있고 지금 우울적인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그때 가서 봐야 되지 않나.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봐야 되지 않나. 네. 근데 역시 이제 그 노인 진료를 많이 보셔서 그런지 다양한 네. 얘기들을 드릴 예. 수가 있네요. 혹시 윌카님이 아까 그 길게 질문을 주셨던 것 같은데, 네. 프리스틱. 음. 프리스틱만 2년 내내 먹다가 아몬드 느낌도 감정도 의욕도 없어지는 3개월 전 버프표를 추가했는데 네. 2주간 저혈당 쇼크로 응급실에 3번 가셨다고요? 네. 이게 뭐 약이요.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약 같은 게 그 정신과 약들이 좀 약간 개별 차이가 좀 심해요. 네. 자기에게 맞는 네. 약 찾는 것도 네.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네. 바꾸면 됩니다. 예, 내가 안 맞는 것 같으면 바꾸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요 질문 통해서 이제 생각이 좀 난 건데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냥 병원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항우울제를 먹고 네. 부작용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를 딱 종료를 해. 이 병원 약이 나한테 안 맞아. 라고 생각하고 다른 병원을 갑니다. 네. 그러면은 이 A를 갖고 가야 돼요. 진단서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네. A를 갖고 가야 되는데 이게 한 서너 군데 되면 빠져요. 앞에 게 빠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A, A-B, A, A-B, A 이렇게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었던 약들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기억을 좀 해줘야 돼요. 기억을 같은 좀 해주고 또는 사실 그냥 부작용이 나면은요 그 병원에 다시 가서 이 약을 먹고 좀 부작용이 난 거나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고 바꾸면 사실 그게 더 정확하죠. 그렇죠. 안 맞는 걸 확실히 아니까. 네. 예,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네. 대부분 그 정신과 의원이나 병원이나 대학병원 포함해서 처음에 선택한 약들은 증상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증상입니다 얘기했을 때 처음 선택한 약들은 엄청 큰 차이가 나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럼 그 증상을 또 얘기하면 그 약 또 처방받게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럴 그래서 것 가서 같아요. 바꾸면 됩니다. 네. 또 이제 자주 처방하는 그런 약들도 있을 테니까 네. 약이 안 맞으면 그래도 바꾸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그렇게 맞는 약 찾으시면 좋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48분이 벌써 벌써 다 되어가는데 됐네요. 네. 네. 그러면은 네. 일단 질문들을 뭐 댓글을 쭉 남겨주셨고요. 그러면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을 예. 좀 하면서 마무리를 예, 해봐야 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노년기에 나이들 때문에 사실 그 마음이 좀 힘들고 예. 이 마음을 정리를 하는 게 쉽지가 않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교수님은 사실 되게 젊으시지만 네, 네. 네. 그 나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해야지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나이 들면 어떻게 많이 되냐고요? 나이 들면 어떻게 대해야 할까 약간 진료를 많이 보시니까 좀 그런 생각들을 나이 일찍 하시지 않나. 들면
글쎄요, 제가 젊어서 결정이 그러니까요. 될 수가 없고 또 우리 네. 사회 자체가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되게 특별한 나라예요. 사실은 80대와 70대와 60대와 50대와 40대와 30대, 20대가요 다 날아온 세상이 달라요. 네, 80대, 70대는 후진국에서 태어나셨고 네. 지금 20대는 선진국 국민이고요. 선진국이죠. 예. 네. 저희는 중진국 얘기를 듣고 자란 사람이고 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딱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럼 저보고 만약에 내가 노인 됐을 때 나의 다짐감이 있다. 내가 다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생각을 하면은 일단은 보니까 노인 결국은 사람입니다. 예. 사람. 중요한 게 이제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게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가족 또 친구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많이 있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고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네. 예,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왕도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방에 좋은 거 먹고 이렇게 치매가 좋아지면 노벨상 타지 그걸 네. 그런 걸 누가 팔겠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젊었을 때부터 운동 열심히 하고 내 고혈압, 당뇨 같은 질환들이 생기면은 검진 열심히 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 열심히 하고 좋은 생각하면 산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공통 질문 있는데요. 네. 교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정신 건강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아, 저는요.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제일 어려운 질문이어서 네. 궁금하잖아요. 제가 이제 집에서- 정신과 의사는 어떻게 관리를 할까? 오기 전에 저희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네. 아, 이런 질문이 있는데 뭘까? 그랬더니 와이프가 먹는 거 생각하잖아. 라고요.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외래에서 힘들면은 제가 네. 외래 중간에 이제 카톡을 보내거든요. 오늘 저녁은 오늘 이거다. 저녁에 족발 먹을까? 이런 거 이제 회사 갈까? 이런 거 카톡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한 건데 이건 농담이고요. 저는 좀 단순화시키려고 그래요. 정신건강에 스스로 생각할 때는 단순화시킨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면은 이게 걱정이 요만큼의 시작이었는데 네. 퍼지고 다시 꼬여가지고요. 나중에 이게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예. 그럴 때가 내가 있어요. 뭘로 대체 걱정을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럼 정리를 하는 거죠. 내가 진짜 걱정하는 게 뭐였지? 전 정리를 좀 하는 편입니다. 걱정하는 게 뭐였고, 그럼 자, 이 걱정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가 뭐가 있고, 또 이 걱정의 실현 확률이 몇 프로고, 이런 것들을 막 계산해보면 사실은 어쩔 수 없네. 예,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어쩔 수 없네. 어쩔 수 이렇게. 없는 거고, 네. 해결할 수 있는 거면 리스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여기서 내가 대비할 수 있네? 이 정도는 대비해야지 뭐. 이 정도면 괜찮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고민을 막 하다가 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를 좀 약간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너무너무 깊어지고 불안이 너무 커지면은 그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 원인을 찾으라고 네. 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럼 저희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비욘디 정신건강 상담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와, 오늘 1시간 젊어지셨나요? 그런가요? 네. 1시간 저도 젊어졌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예. 저도 근데 오늘 교수님 뵙고 이제 약간 나도 잘 생각하면서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약간 이런 네.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교수님 또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좋은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